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 방향이 좀 엇갈리면서요. 전반적으로는 뭐랄까 좀 혼조세였어요. 맞습니다. 혼조세였는데 그 속을 자세히 보면 특정 분야는 그야말로 불을 뿜었죠. 네. 바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한 몸에 다 받았어요. 아주 질주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2차 전지 랠리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네. 그리고 왜 다른 섹터들은 좀 힘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그 속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역대 최고치였다는 소식이 거의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이었죠. 이게 그동안 시장을 계속 눌렀던 캐즘, 수요 둔화 우려? 이걸 어떻게 밀어내고 투자 심리에 불을 확 지폈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10월 17일 금요일 시장 큰 그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혼조. 혼조였죠.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간신히 강보합 0.01% 올랐습니다. 3,748.89포인트. 야, 0.01% 정말 턱걸이네요. 숨만 붙어있는 상승.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달랐죠? 코스닥은 좀 빠졌어요. 기관들이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0.68% 하락했습니다. 859.54포인트. 이걸로 벌써 3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어떻게든 방어를 했는데 코스닥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팔면서 그냥 힘없이 밀렸어요. 이 지표만 봐도 오늘 그 2차 전지 그 뜨거운 열기가 시장 전체로 막 퍼지진 못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시장 전체는 약간 조용한 도서관인데 2차 전지 섹터 혼자서 막 시끄러운 록콘서트를 연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 록콘서트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자세히 좀 보죠. 왜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겁니까? 결정적인 불씨는 역시 그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데이터였습니다. 네.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20% 증가한 210만 대. 이게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진 거죠.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성장통 겪는 거 아니냐, 소위 패즘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꽤 많았잖아요. 네,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역대 최대 판매량이라니 이거는 뭐 시장 예상을 그냥 확 뒤엎는 뉴스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전기차 시대에 이제 좀 쉬어가나? 이런 의구심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이게 눈 녹듯이 사라졌고 투자 심리는 정말 급반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주가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났고요. 네, 주가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에코프로가 하루 만에 27% 넘게요. 네. 와, 이건 뭐 단순 반등 이상인데요. 그렇죠. 에코프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양극재 파트너인 에코프로 BM도 12.6% 같이 올랐고요. 같이. 네. 유일에너테크 같은 2차 전지 장비주는 그냥 가격 제한폭 30%까지 치솟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까지. 네. 정말 질주라는 말이 딱 어울렸죠. 야, 단순히 뭐 리더급 종목만 간 게 아니라 관련 생태계 전체로 온기가 쫙 퍼진 모양새네요. 소재 쪽은 어땠어요? 소재주들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전해질 다루는 첨보. 여기가 21% 넘게 급등했고요. 와. 양극재 업체인 LNF 역시 12.8% 상승했어요. LNF도요? 네. LNF는 또 자회사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간 데다가 3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을 받았죠. 호재가 겹쳤군요. 네. 그 외에도 분리막 업체 WCP가 18% 이상, 배터리 부품사 이닉스도 17% 넘게 오르고 섹터 전체가 그냥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한 걸 보면 단순히 그 전기차 판매 호조 소식 말고 또 다른 기대감 같은 게 작용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동력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 ESS의 핵심 부품이 바로 또 2차 전지니까 AI 발전이 결국 2차 전지 수요를 다른 쪽에서도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기차 시장 회복 신호에다가 ESS 시장 성장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죠. 전기차에 이어서 ESS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셈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최근에 좀 잘 나갔던 반도체나 로봇 같은 기술주 섹터에서 나온 차익 실현 자금 있잖아요. 네. 그 일부가 마침 캐즘 우려 딛고 일어선 2차 전지 쪽으로 좀 빠르게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확실히 자금은 더 매력적인 곳으로 흘러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2차 전지가 시장의 모든 에너지를 막 빨아들이는 동안에요. 다른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금융주들. 오늘 좀 힘들었죠. 네, 맞아요. 은행, 보험, 증권주들 다 같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건 간밤에 미국에서 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들, 구체적으로 자이언스 뱅크오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이런 은행들 부실 대출 문제가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시장을 한번 흔들었던 그 미국 지역은행 리스크. 이게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건가요? 그런 우려가 좀 작용한 거죠. 그 여파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체이스 같은 큰 은행 주가까지 떨어졌고요. 네. 이 불안감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한화손해보험이 4% 넘게 빠졌고요.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또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같은 지방금융지주사들까지 줄줄이 파란 불이었어요. 미국발 악재가 국내 금융주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켰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다른 주도주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반도체하고 로봇 테마,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 관련주는 미국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에 같이 좀 빠졌고요. 가상화폐나 양자 컴퓨팅 테마 역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불안하고 미국 기술주들이 흔들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만 치료제 쪽도 이슈가 있었죠? 네, 이건 좀 정치적인 변수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젬픽 같은 그 인기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건설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여러 테마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와, 정말 2차 전지를 빼면 대부분의 섹터가 좀 힘겨운 하루를 보냈네요. 그래도 이런 좀 잿빛 하늘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상승한 테마가 전혀 없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기회가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 테마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갑자기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회담에서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확 피어오른 거죠. 전쟁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전후 복구 사업 이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쟁 끝나면 막대한 규모의 재건 사업이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관련 기업들 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그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공장에서 미리 집 주요 부분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요. 네. 이 관련주로 꼽히는 금강공업, 여기가 무려 29.88%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 테마의 완전 대장주 역할을 한 거죠. 와, 상한가? 네. 그 외에도 SG,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 SY스틸텍, TYM 같은 건설기계나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지정학적 이슈가 특정 테마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줬네요. 또 다른 상승 테마는 없었습니까?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좀 소소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일부 자동차 대표주들, 그리고 아까 코스피 지수 방어에 기여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3.1%나 삼성 SDI 플러스 8.26%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 또 석유화학 업종 일부 정도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별로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속살, 수급이라고 하죠.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441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홀로 그냥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죠. 네. 반면에 기관은 1,692억 원, 개인은 3,12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하고는 반대로 갔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팔았어요. 외국인이 1,006억 원, 기관이 1,245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아, 양쪽에서 다. 네, 개인 투자자들만 989억 원 순매수하면서 이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코스닥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줘서 버텼는데 코스닥은 그 팔자 공세에 밀렸다. 이렇게 요약되네요. 그럼 개별 종목들의 등락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그냥 압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한가 2개 포함해서 274개 종목이 올랐지만 내린 종목은 596개나 됐습니다. 보합은 61개였고요. 코스닥은 지수 하락폭이 더 컸으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았겠군요.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4개 포함해서 586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은 무려 1,050개. 와, 1,050개요? 네, 상승 종목 수의 거의 2배 가까운 종목이 하락한 거죠. 보합은 97개였고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2차 전지하고 일부 테마 빼고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차가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장 분위기는 그 증시 주변 자금 동향에서도 일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 즉 고객 예탁금, 이게 763조 원을 넘어섰고요. 전날보다 한 3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선물 투자를 위한 예수금도 한 2,500억 원가량 들었고요. 예탁금이나 선물 예수금이 늘었다는 건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 단기 자금이 좀 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융자 잔고. 네. 그거는 약 1,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요. 미수금 역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탁금하고 선물 예수금 증가는 단기적인 매매나 시장 진입을 노리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신용잔고 감소는 레버리지를 써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아하. 즉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유동성은 있는데 아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거나 단기 대응하려는 심리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또 빛나는 종목들은 있었죠. 250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시장 흐름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인 동력을 가진 종목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대장주 금강공업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6,520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네. 또 반도체 기판 쪽에서 기술력 인정받는 이수 페타시스도 꾸준히 오르면서 8,49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개별 모멘텀 강한 종목들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죠. 오늘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종목이나 테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두산 주가 상승 플러스 15.02%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이요? 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 다지고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두산이 만드는 CCL, 즉 동박적 층판, 그 구리 동박이 핀 회로 기판이요. 아, 네네. 이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받는 모습입니다. 팡 회복이라는 큰 흐름이 특정 소재 기업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군요. 테마별로 보면 역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상승률 순위를 그냥 싹쓸이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성적표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리튬 관련 4개 종목 평균 상승률이 17%를 넘었어요. 와. 아까 말씀드린 유일에너테크, 천보, 외에도 후성, LG화학 이런 데가 포함됩니다. 다들 그 전기차 판매 호조, 2차 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직접적인 수혜를 본 거죠. 그 외에도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주 평균 상승률이 16%대, 2차 전지 소재 부품 테마 평균이 12%대. 오늘 시장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였다는 걸 다시 한번 숫자가 증명해 주네요.
제대열 관련주들도 평균 8% 이상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2차 전지라는 아주 강력한 주도 섹터의 화려한 복귀,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섹터의 침체, 이게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2025년 10월 17일 국내 증시. 핵심은 역시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라는 명확한 호재. 이걸 발판 삼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부활의 축포를 쏘아 올렸다 이겁니다. 에코프로가 27% 넘게 폭등하는 등 관련주 전반이 같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흡수했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서는 미국발 금융 리스크 우려나 기존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다른 섹터들은 부진했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강보합에 그쳤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당신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정 섹터가 아무리 강해도 그게 반드시 시장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이고요. 네. 둘째는 글로벌 뉴스. 예를 들어 오늘 본 전기차 판매 데이터나 미국 지역은행 이슈 아니면 미러 정상회담 같은 지정학적 변수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 각 섹터에 얼마나 다르게 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단순히 지수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수 아래에서 어떤 업종과 테마가 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전지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처럼 명확한 이슈를 등에 업은 테마들이 시장 전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보적인 힘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극심한 테마별 차별화 그리고 뚜렷한 명암 이게 앞으로 몇 달간 시장의 투자 심리나 자금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전조는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쏠림 현상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고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정보 확인, 신중한 분석, 이게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원본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